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홍해 사태 전개 과정과 지정학적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후티군의 공격으로 인한 글로벌 물류의 변화는 러우 전쟁, 가자 사태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러시아 매체 RT는 러시안 마켓이라는 스위스 기반 금융 블로거들의 에세이 한 편을 게재했습니다. 러시아가 파도를 지배하다. 서방이 해상 무역에서 손실을 입는 사이 모스크바의 몫은 늘고 있다는 제목입니다. 러시아 룰스 웨이브스란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영어로도 저런 멋진 표현이 가능하구나 생각되는데 문득 떠오른 게 중국어 표현 정펑 포랑입니다. 바람에 올라타 파도를 부순다는 말인데 러시아로서는 천재 일우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에세이는 홍해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이 글로벌 교역에서 힘의 균형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티군이 주로 서구 선박에 대해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무역의 역학을 재편하고 있는 지정학적 사건입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분쟁과 제재로 인한 여파 속에서 러시아가 홍해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해상 물류 동맥, 특히 북극해 항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유라시아 대륙 국가인 러시아가 전통적인 서구의 해양 세력을 두들겨 패버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의 중추적 통로인 홍해는 예멘의 후티군이 공격을 확대하면서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후티는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추적하고 있으며 서방 선박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동시에 점점 더 많은 수의 러시아 유조선이 계속해서 아시아로 석유 수송을 위해 홍해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유명 블로거 오시 코삭은 푸틴이 또 1승을 거뒀다고 환호했습니다. 예멘이 러시아산 석유를 수송하는 유조선만 통과를 허용했다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 선박들은 아프리카를 경유하는 1만 5천 마일의 경로를 택하거나 러시아의 북극 항로 또는 러시아 육로를 관통하는 철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즐거워했습니다. 주요 해운 회사가 보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홍해 운항을 중단하는 바람에 유럽은 가장 즉각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영향에 직면해 있습니다. 홍해의 안보 문제로 인해 아프리카 남단으로 화물의 경로를 변경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대안은 더 길고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유럽 산업이 의존하고 있는 정밀하게 조정된 공급망을 붕괴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과 모스크바에 부과된 제재 속에서 러시아가 홍해 항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통찰은 마치 사전에 계산된 지정학적 책략의 그림처럼 보입니다. 유럽이 러시아 석유에 대해 제재를 한 해 만에 떠들고 있는 가운데 모스크바가 아시아로의 석유 수출을 늘리려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홍해를 통한 러시아의 석유 운송량이 140%나 급증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서구 해운의 주요 항로였던 홍해는 힘의 역학에 있어 미묘하면서도 심오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환경을 탐색하고 활용하는 러시아의 능력과 후티 반군 공격의 표적화 특성은 영향력의 재정렬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거점을 강화함에 따라 서방은 중요한 무역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끌어모아 소위 번영의 수호 작전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홍해 화물선을 지켜주겠다고 하는데도 주요 해운선사들은 희망봉을 경유하는 항로를 선택했습니다. 화물 운송 가격이 말도 못할 정도로 올랐지만 아프리카 남단으로 항해하기로 했습니다. 오해 USA CEO 앨런 베어는 특정 항로에서는 운임이 100%에서 300%까지 올랐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난주 목요일의 경우 210만 개의 화물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선박 158척이 항로를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미 동부 해안까지의 운임이 40피트 컨테이너당 $2,000에서 한 달 만에 $7,000로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후티는 가자 지구에서 계속되는 적대 행위를 중단하라면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멘의 안사르 알라 운동은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가자 사이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스라엘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을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남부 항구도시 에일랏의 운영은 85%가 감소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죽을 맛입니다. 자기네들도 물건이 필요한데 이게 막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해운사도 추가로 12일이 더 걸리는 희망봉 경유 항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동남아 이슬람 국가 말레이시아가 이스라엘 선박의 기항과 선적을 금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천지사방을 다 적으로 만들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도와주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태산 명동 서해필로 귀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중동을 방문해 홍해에 배치될 다국적 해군 기동부대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번영의 수호 작전이란 거창한 구호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심지어 아랍에미리트의 동참을 요구했지만 죄다 콧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한 국가는 바레인이 유일합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도 없이 군사 개입을 시사했지만 주요 지역 참가자의 가입 설득에 실패해 체면만 구겼습니다. 오히려 예멘 안사르 알라의 몸값만 올려졌습니다. 번영의 수호 작전에 참여하겠다는 동맹국들도 별로 없습니다. 유럽의 스페인과 호주도 참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미국 혼자 하기가 버거우니 동맹국들의 옆구리를 찔러 동참을 촉구했지만 다들 겁이 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가자 사태에 이어 미국은 무기력한 미천만 드러낸 셈입니다. 이런 사이 러시아는 제재를 우회하고 시간과 연료 절약에 이점을 활용해 북극 항로를 통한 석유 운송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극 해안을 따라 3,500마일에 걸쳐 뻗어 있는 북극 항로는 중국 산동성 르자오항까지 더 빠른 경로를 제공하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전통적 경로보다 열흘 짧은 35일이 소요됩니다. 시간과 연료를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북극해를 감독하고 있는 러시아 국영 원자력 회사 로사톰은 북극해에서 여름이나 가을에는 굳이 쇄빙선이 아니더라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겨울에서 봄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쇄빙선이 아닌 일반 화물선의 사용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쇄빙선과 일반 화물선을 바꿔가면서 북극해 항로를 연중무휴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리 뚜루트니에프 러시아 부총리는 북극해 화물 회전율이 올해 2015년 대비 9배 증가한 3,600만 톤을 넘는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뚜루트니에프는 또 북극해 항해 선박에 대한 보험 서비스는 중국이 제공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 이상 해상 보험 서비스를 서방 기업에 줄 필요도 없습니다. 러시아가 핵 쇄빙선을 이용한 연중 항해를 준비함에 따라 북극은 경제적 회복력과 지정학적 기동을 위한 중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에서 전략적 피벗, 즉 중심축이 바뀌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를 제재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북극해를 글로벌 해운 역학의 변혁적인 힘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멘 안사르 알라 운동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후티 반군이라 집단 서방이 부르고 있는 정치, 사회, 무장운동이 바로 안사르 알라입니다. 후티는 예멘의 실질적인 통치 세력입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예멘 인구의 80%를 통치하고 예멘 군대 3분의 2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반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나에 근거를 둔 안사르 알라가 국제적 공인을 못 받았다고 해서 반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반군이라 부르다 보니 우습게 보고 오판을 하기가 쉽습니다. 미국은 바락 오바마 시절 사우디를 부추겨 안사르 알라를 제거하려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안사르 알라는 2014년 압드라프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에 맞서 봉기한 뒤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디는 몇 달 뒤 사임하고 나라를 떠났습니다.
후티는 유엔의 승인만 못 받았을 뿐 사실상 예멘의 정부나 다름없습니다. 집단 사방은 예멘의 후티를 그저 이란이 지원하는 반군 집단이라고 우습게 봤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이 그들을 견제하는 다국적 해군연합을 구성하려 시도하면서 글로벌 지정학의 메인 플레이어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안사랄라는 가자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에 대한 봉쇄도 해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전쟁을 멈출 능력이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로 인해 글로벌 무역이 더 망가지면 미국은 독박을 쓰게 되고 이스라엘은 더욱 고립됩니다. 가자 지구 하나 봉쇄하려다 이스라엘이 역으로 봉쇄당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